이 기록은 공식 보고서가 아닙니다. 누가 승인한 문서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본 걸 말하지 않으면 다음 구호기들이 다시는 뜨지 못할 것 같아서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2029년 6월 14일 새벽 3시 17분. UNHAS LA 본부 관제실. 그날 스크린은 마치 심장 모니터처럼 깜빡였습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선이 멈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휴스턴, 로테르담, 쿠웨이트, 상하이. 거대한 정유 플랜트들이 연쇄적으로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시스템은 단조롭게 울렸습니다. OFF-LINE, OFF-LINE. 지구의 심장이 꺼지는 소리 같았어요. 항공유 공급망이 마비되자 UNHAS의 긴급 난민 구호 항공편들이 활주로에 묶였습니다. 의료품은 쌓여 있고 조종사들은 대기 명령만 받았죠. 본부의 공기는 숨막히게 정적이었습니다. 6시 정각, 긴급 화상회의. 본부 국장의 첫 마디가 내 귀에 박혔습니다. 한국 의존은 리스크다. 그 나라는 원유가 없다. 그 순간 저는 화면 속 그래프를 봤어요. 전 세계 항공유 공급망 유입 그래프. 모든 나라의 선이 추락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선 하나. 코드명 KOR.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LA, 도쿄, 싱가포르, 제네바 공항 터미널. 그 모든 곳에 한국발 항공유 입고 로그가 찍혀 있었어요. 게다가 놀랍게도 일부에는 SAF 블렌딩 표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유소들이 무너져가는 가운데 한국만이 지속가능 항공유 SAF를 실시간 혼합하며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자 동료 하나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미나, 그냥 잊어. 그건 일시적 착시야. 한국은 늘 반짝하고 사라지는 나라잖아.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반짝 착시.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반짝임이 죽어가는 심장의 마지막 박동처럼 느껴졌어요. 826. LA 공항 연료 터미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간 담당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쓸린 모래처럼 거칠었습니다. 살아있는 라인은 한국뿐이에요. 인천에서 오는 탱커가 도착하면 구호기 한 대 띄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한국뿐이다. 그 짧은 문장은 그동안 믿어온 세계 질서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본부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국발 물량 비중을 줄여라. 시장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침묵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대산, 울산. 세 곳의 단지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단지 생산량이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모든 라인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정제 저장 운송 항만 적하까지 하나의 호흡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내내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의 운전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의 맥박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HEARTBEATKOR. 밤이 깊을 무렵 익명의 발신자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세라의 커브. 압축 파일 안에는 열화상 이미지와 엑셀 시트가 들어있었어요. 엑셀에는 항공유와 SAF 혼합비에 따른 휘발성, 냉점, 윤활 특성이 정밀하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줄. 유가가 떨어질수록 한국은 더 강해집니다.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가가 떨어지면 정제 마진이 무너져야 정상인데 그들은 반대로 말하고 있었어요. 시트 하단에는 낯선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ULSANNIGHTSHIFT. 아마도 한국 현장의 누군가가 내게 흘려보낸 신호였겠죠.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유를 정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나라라는 걸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 본부 국장이 내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미나, 내일 첫 비행으로 한국 가라. SAF 공급망 실사하고 축소안 작성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관료의 본능과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인간의 양심. 결국 나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의 첫 줄을 다시 썼습니다. 자원 0%의 나라가 연료 0%의 세상을 살려내고 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중립적인 관찰이 아니었거든요. 새벽 공항.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나는 종이 뭉치를 여권 사이에 넣었습니다. 혹시 본부 서버에서 삭제되더라도 이 데이터만은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요. 프린터의 뜨거운 잉크 냄새가 이상하게 피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록할 건 보고서가 아니라 증언이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릴 때 창밖의 불빛이 하나씩 뒤로 흘러갔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라인은 한국뿐이다. 그리고 그 심장의 리듬을 직접 확인하러 나는 간다. 이건 제보가 아니라 목격의 기록이다. 비행기가 인천 활주로에 닿을 때 창밖엔 새벽 안개 대신 흰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항 주변 공기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바람에 섞인 냄새가 휘발유가 아니라 금속과 전기의 냄새였거든요. 이 도시의 공기가 기름이 아니라 공정으로 움직인다. 그게 한국에 발을 딛자마자 느낀 첫인상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UNHAS 서울 연락소 직원이 내게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일정표, 대산 복합정제소 방문 승낙서, 그리고 윤세라 엔지니어라는 이름이 찍힌 초청장. 그녀는 한국의 SAF 공정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죠. 세라의 커브를 보낸 사람이었다면 이 여정은 단순한 출장 이상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KTX로 내려가는 동안 창밖 풍경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논밭 대신 산업 설비가 리듬을 가진 도시가 펼쳐져 있었죠.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시계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울산 정류단지에 도착했을 때 나를 맞은 윤세라는 흰 안전모를 쓴 채 웃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아미나 조달관님. 우리 지금부터 자원 0%의 나라 구경하러 가볼까요?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안전복을 입고 초저항 정제탑이 솟은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인상은 온도였습니다. 공기 중에 열이 있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정제탑과 파이프라인을 따라 흐르는 온기가 살아있는 생명체의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세라가 말했습니다. 우린 원유를 정제하지 않아요. 분자를 재배치하죠. 그녀는 터치패드를 켜서 공정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제, 크래킹, 업그레이딩, 바이오 블렌딩, 그리고 수소 환원 반응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원자와 온도의 리듬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라예요. 그 말이 그때는 시적 비유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공정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들이 음악처럼 움직이는 걸 보고 나는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정답은 설비가 아니라 프로세스였다. 정유소 한쪽에서는 초저항 항공유가, 다른 쪽에서는 SAF 지속 가능 항공유가 합성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두 시스템이 같은 배관망 안에서 함께 흐른다는 것이었죠. 보통은 위험에서 분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정 단계마다 압력 온도 분자량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며 한 라인 안에서 블렌딩을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윤세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나라가 손해를 보지만 우리는 반대로 효율이 올라가요. SAF 블렌딩 비율을 바꾸면 연료 단가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니까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래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유가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정제 마진이 상승하는 커브. 그건 내가 LA에서 봤던 세라의 커브였습니다.
익명의 메일이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었죠.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나요? 한 기술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요. 근데 기계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웁니다. 멈추지 않게 설계돼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원유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구조, 배우는 시스템, 사람 중심의 공정. 이건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였어요. 오후가 되어 대산 단지로 이동했습니다. 항만 부근의 SAF 탱크 파미로 태양빛이 반사되어 하늘이 금빛으로 번졌습니다. 윤세라는 손으로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나가는 한 방울이 아프리카 하늘을 날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우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중립적 관찰자라는 껍질이 부서졌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숫자들이 사람의 얼굴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정제탑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항만에서 밸브를 돌리는 노동자, 컨테이너 선적을 조율하는 박도윤 스케줄러. 그들의 움직임이 한 박자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공정이었죠. 저녁 사무동의 옥상에서 윤세라와 커피를 마시며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멀리서는 정제탑의 증기 기둥이 마치 하늘로 이어진 도심의 심장박동처럼 솟아있었어요. 조달관님, 자원이 없어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유지하는 힘이 뭔가요? 세라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의지요. 우리는 자원이 아니라 리듬으로 사는 나라예요. 그녀의 말이 내 가슴에 남았습니다. 리듬으로 사는 나라. 자원이 아니라 공정, 공정이 아니라 사람.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연료 없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이유를. 그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구조화였다는 걸요. 밤이 되자 항만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멀리서 탱커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죠. 배 위에 흰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SAF3. 그 배가 떠나는 방향은 나이로비였습니다. 내 고향의 하늘, 그리고 아직도 활주로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그 순간 나는 이 여정을 단순한 출장으로 끝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건 검증이 아니라 증언이었다. 한국은 원유 없이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 진실을 누군가는 착시라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그건 착시가 아니라 진짜 심장의 박동이었다. 울산에서의 마지막 날 밤, 나는 윤세라와 함께 제어실에서 시운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 정제탑의 증기가 하얗게 피어오르고 화면 위 그래프들은 마치 심전도처럼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죠. 오늘은 SAF 40%, 항공유 60% 블렌딩이에요. 윤세라가 말했다. 이 비율이 떨어질수록 효율은 오히려 올라가요. 지금 유가가 내려가도 우리는 수익이 유지되죠. 그녀는 커브를 보여줬습니다. 곡선이 유가 하락 구간에서 되레 상승선을 그렸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역설이었지만 나는 그 논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효율이 오르는 나라. 그건 세계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수학이었죠. 하지만 본부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아침 제 메일함에 도착한 제목. 긴급 한국 공급 비중 축소 지시. 사유시장 불안 조성. 데이터 불확실성. 동시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같은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한국 SAF, 실제 탄소 감축률 논란. 한국 정제 효율, 과대평가 의혹. K-SAF, 정부 보조금 덕분에 착시. 나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 기사들은 마치 한 손에서 쏟아낸 듯 똑같은 어휘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기사 하단에는 언제나 같은 출처가 달려 있었습니다. EURA 리파이너리 라비 그루프 리포트. 칼 베르너,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유럽 정유 로비 연합의 전략 담당자. 그가 이번 판을 짜고 있다는 건 직감이었지만 거의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투자자 신뢰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일제히 한국 정유에너지 관련 종목을 공격했고 SNS에는 K-SAF 착시론이 퍼졌습니다. 한국의 연료 라인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데이터가 조작된 현실이 사람들의 인식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윤세라가 내게 말했다. 이건 기술전이 아니라 인식전이에요. 진실보다 서사가 먼저 움직이는 세상. 그녀는 피곤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공정은 거짓말 안 하니까.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공정은 거짓말을 안 하지만 사람은 한다는 걸요. 본부 내부에서 이미 한국 라인 감축안이 통과되었고 UNHAS 9호 항공편들은 다시 연료 부족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로비행, 아덴행, 곰베행 모두 연료 미확보 상태로 대기 중. 그날 저녁 세라와 나는 항만의 제어실에 있었습니다. 선적 암암이 회전하며 탱커에 SAF를 주입하고 있었죠. 계기판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푸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미나,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세상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외교적 영향력도 약해요. 그래서 진실을 증명할 수단이 현장밖에 없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본부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공급 축소 보고서를 제출하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죠. 한국의 SAF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밤 11시, 내 노트북에 또 하나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ANONYEMOUSGENEVA INT 제목 THEYR이 페이킹 더 그래프 첨부된 영상 파일엔 제네바 본부 회의실에 CCTV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칼 베르너와 리버 하그레이브 그리고 본부 경제국 간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은 그래프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SAF의 탄소적 압률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마이너스 2.5% 낮게 조정되는 장면이었죠.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된 왜곡이었어요. 영상 속 칼이 말했습니다. 이 수치면 한국은 일시적 착시로 보이게 될 거야. 시장은 서사에 반응하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 정도로 굳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윤세라와 함께 야간 시운전 데이터 로그를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커브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유가가 꺼질수록 효율은 올라가요. 우리가 이론상 역전 커브를 만든 거예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라, 그걸 공개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말해야죠. 그게 진짜 연료의 정의라면. 그녀의 말이 내 안에 박혔습니다. 나는 내 임무를 떠올렸습니다. 중립적 조달관으로 남을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증언자가 될 것인가. 그날 밤, 나는 항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도윤 부산 항만의 수출 스케줄러. 아미나 씨, 내일 9호 항공편에 들어갈 SAF 물량이 있습니다. 상업 선적을 뒤로 미루고 1번으로 배정했어요.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다. 나는 본부로 돌아가 축소 보고서를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모은 데이터와 영상, 그리고 조작된 그래프의 원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했습니다. 파일 이름 TRUTHBURNER. 집. 저는 그 파일을 UN 내부망에 업로드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조달관의 보고서가 아니라 인간의 증언이다. 화면 속 업로드 바가 천천히 차오를 때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커리어는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르지 않는다면 수많은 활주로 위의 생명들이 다시 멈출 것이었죠.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연료다. 그것이 타오를 때 세상은 다시 움직인다. 그리고 전송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한쪽에서 한국 부산항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박도윤의 팀이 야간 선적을 마치고 있었죠. 탱커의 선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K-SAF 4대 스터네이션 NAIR OBI.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착시라 부른 그 라인이 지금도 실제로 뛰고 있었어요. 파일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모니터에 떠오른 한 줄의 문장이 나를 멈추게 했다. TRUTHBURNER. 집 전송 완료. 그건 단순한 업로드가 아니었다. 한국에서 본 진실, 윤세라의 커브, 박도윤의 선적 기록, 조작된 그래프 원본. 모두 그 안에 들어있었다. 손끝이 뜨겁게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몇 시간 후 세상은 요동쳤다. 언론은 폭발하듯 내 이름을 내걸었다. UN 조달관 내부 고발, 로비 연합 데이터 조작 폭로. 본부는 침묵했고 칼 베르너의 메일이 복구되었다. 한국은 일시적 착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뒤집었다. 이제 세상은 알았다. 한국의 SAF는 착시가 아니라 유일한 현실이었다. 그날 밤 부산항에서 박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출항 완료. 9호 항공 슬롯 1번으로 올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다. 선체에 쓰인 글자. K-SAF 4대 스터네이션 NAIR OBI. 그 배는 새벽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그 안에 연료가 곧 사람들의 심장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며칠 뒤 나이로비 공항. 활주로에 모인 아이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먼지와 빛이 섞인 하늘에서 하얀 구호기가 천천히 내려왔다. 햇빛에 반사된 기체 옆면엔 굵은 글씨가 선명했다. 파워드 바이 코리어 마이너스 메이드 SAF.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 푸른 데이터선이 이제는 실제 하늘 위를 날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고발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증언자라 부르고 싶다. 내가 본 건 숫자가 아니라 멈춘 세계 속에서도 뛰던 한 나라의 의지였다. 윤세라가 말했었다. 연료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형태예요. 이제 나는 안다. 연료의 정의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태우는 것. 자원 0%의 나라가 세상의 심장박동을 다시 띄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세계의 심장박동을 대신 뛰게 만든 이 이야기를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도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불꽃을 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의 심장 이야기 댓글로 제보해주세요.